박진석은 원래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특히 고성이는 박진석 앞에서 늘 완벽했거든요. 말투는 부드럽고 눈물은 적당했고 타이밍은 기가 막혔습니다. 박진석이 힘들어 보이면 고성이는 꼭 한 발 늦게 들어와 어깨를 감싸주고 박진석이 화를 낼 만한 순간엔 꼭 가족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냈어요. 그래서 박진석은 오래도록 믿었죠.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집안은 지킬 거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수빈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박진석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거든요. 겁먹은 청년의 눈빛이 아니라 누군가를 오래 상대해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이수빈은 들어오자마자 정중히 인사했는데요. 손끝이 아주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라기보다 화가 나서 참는 떨림 같았어요. 박진석이 이수빈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이수빈 씨, 우리 박성재랑 무슨 사이요? 이수빈이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사귀는 사이예요. 숨길 생각도 없고요.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막상 이수빈의 얼굴을 보니까 머릿속에서 고성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고성이가 어젯밤에 했던 말이요. 성재가 만나는 여자는 집안 망신이에요. 그 말이 박진석 귀에서 아직도 쨍했거든요. 박진석은 일부러 표정을 더 차갑게 만들었어요. 이수빈 씨 집안 평범하더군. 우리 성재는 가볍게 만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 이수빈 씨도 현실을 봐야지.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너무 또박또박 말합니다. 회장님, 현실을 보라는 말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회장님도 현실이었겠죠. 평범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 것도요. 그 말에 박진석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누가 봐도 고성이가 시키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이수빈은 말이 이어질수록 더 단단해졌어요. 제가 성재 오빠 인생을 망치려고 붙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실까봐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누군가가 저를 물건처럼 감매기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박진석은 그 순간 의외로 목이 마르고 손바닥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수빈이 정확히 그 집안의 공기를 읽어버렸으니까요. 이 집안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결국 가격표를 붙여왔거든요. 이수빈이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더 붙입니다. 회장님, 성재 오빠는 제 인생에서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걸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박진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수빈을 보내줬습니다. 보내고 나서야 박진석은 깨달았어요. 고성이가 왜 그렇게 성재의 연애를 싫어하는지 단순히 체면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그날 밤 박진석이 집에 돌아오자 고성이가 먼저 다가와 물었어요. 여보, 오늘 그 아가씨 만났죠? 박진석이 순간 멈칫했는데요. 고성이는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묻습니다. 당신이 먼저 만났더군? 고성이는 바로 눈시울을 붉혔어요. 나는 당신과 성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고성이의 눈물은 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눈물이 어떤 문장처럼 느껴졌어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문장. 계산된 쉼표와 강조가 들어간 문장. 박진석이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그 애가 어떤 애인지 내가 직접 봤어. 당신 말과 좀 다르더군. 고성이는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바로 다른 이야기로 흐름을 바꿨어요. 여보,
요즘 이 지역 쪽은 어때요? 정보아랑 결혼 준비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던데.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박진석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지혁. 일 잘하고 깔끔하고 박성재의 절친이자 회장가 주변을 흔드는 중심 인물. 그런데 그 이지혁이 정보와의 결혼 제안을 받아들이고 청첩장을 돌렸고 그 청첩장을 받은 지은호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는 소문이 박진석 귀에도 들어왔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면서 묻고 싶었어요. 당신은 왜 이 모든 사건들 중심에 서 있는 거냐고요. 그런데 박진석은 참았습니다. 박진석은 성급하면 늘 진다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무렵 박성재는 이수빈을 다시 만났습니다. 둘이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작은 스릴이 아니라 큰 전쟁 같았어요. 박성재는 평소처럼 자신감 있게 웃고 싶었는데요. 이수빈 앞에 서면 눈빛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이수빈을 지키려면 무엇부터 막아야 할지 모르겠는 얼굴이었거든요. 이수빈이 먼저 말했어요. 성재 오빠, 나 오늘 회장님 만났어. 박성재 얼굴이 굳습니다. 아버지가? 응. 근데 나 괜찮아. 진짜로. 이수빈은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도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박성재는 그걸 보고 심장이 아팠습니다. 이수빈은 강한 척하는데 그 강함이 사실은 겁을 참고 버티는 강함이었거든요.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수빈아, 내가 막을게. 이수빈이 고개를 젓습니다. 오빠가 막는다고 끝날 문제 아니야. 고성희의 그 사람 뭔가 있어. 그냥 새엄마가 아니야. 나한테 했던 말, 그거 협박이었어. 고성희라는 이름만 나와도 박성재의 턱이 딱 굳었어요. 박성재는 고성희를 미워하기엔 너무 오래 참아왔고 고성희를 믿기엔 너무 많은 걸 봐왔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늘 좋은 엄마처럼 행동했지만 그 온기가 어딘가 비어 있었거든요. 박성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빈아, 고성희가 뭐라고 했어? 이수빈이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우리 관계 계속하면 내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대.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이수빈만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절친이지만 부탁을 하기 싫었던 사람에게요. 그래도 지금은 필요했거든요. 이지혁은 전화를 받자마자 담백하게 말했어요. 성재야, 나 지금 바빠. 결혼 준비 때문에.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 결혼,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맞아. 이지혁이 잠깐 조용해지더니 낮게 웃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집안이었으면 좋겠다. 박성재는 그 웃음이 너무 낯설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지은호는 혼자 오래 고민하다가 이상철에게 연락했어요. 이상철은 이지혁의 아버지였죠. 원래 고지식하고 남 눈치 보는 분인데 이상하게 지은호 앞에서는 편안해졌습니다. 지은호도 그걸 느꼈어요. 이상철은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판단을 서두르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지은호가 말합니다. 아저씨, 저 요즘 너무 복잡해요. 이상철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복잡할 때는 밥부터 먹어야 해. 밥 먹고 얘기하자. 지은호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은호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거기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의 회사 동료이자 상사 같은 존재로만 보였던 박성재가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멈칫했고 지은호는 그걸 보고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상철 아저씨와 내가 만나는 걸 누가 봤지? 이런 불안이요. 지은호가 이상철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성재 본부장이 왜 여기? 이상철이 시치미를 떼듯 웃습니다. 우연이지, 우연. 세상 좁잖아. 그 말이 더 수상했어요. 이상철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대개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식사가 끝날 무렵 이상철이 갑자기 골목에서 뒤를 돌아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박성재, 숨어있지 말고 나와봐. 박성재가 얼굴이 붉어진 채 나왔고 이상철은 박성재를 한 번 보고 지은호를 한 번 보더니 뜻밖의 질문을 던졌어요. 성재야, 너 은호 좋아하지? 지은호가 숨을 들이켰고 박성재가 얼어붙었어요. 누가 봐도 말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상철은 말리기는커녕 더 밀어붙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지은호에게도 말해요. 은호야, 너는 내가 흔들리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니? 지은호의 마음이 확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묻지 않았거든요. 왜 힘드냐가 아니라 왜 흔들리냐라고요.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 때문에 흔들리고, 이 지역의 결혼 때문에 흔들리고, 한우진의 존재 때문에 더 흔들리고, 고성희라는 이름 때문에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 모든 흔들림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박성재를 끌고 먼저 걸어가며 낮게 말했어요. 너 여동생이 수빈만 지킬 생각하지 말고 은호도 지켜. 지금 이 집안은 누가 누구를 잡아먹을지 모르는 판이야. 박성재는 그 말에 더 겁이 났습니다. 이상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왠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사건 고성희가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 앞에 나타났어요. 정순이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낯선 고급 차가 서고 고성희가 내려오는 순간 정순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사과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고성희는 웃으며 인사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깔끔해서 더 섬뜩했습니다. 고성희가 정순이에게 말합니다. 정순이 씨, 오랜 세월 고생 많으셨죠. 그동안 남의 아이 키우느라요. 정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의 아이라는 말이 칼처럼 꽂혔거든요. 정순이는 지은호를 낳은 엄마가 아니더라도 지은호에게는 엄마였어요. 정순이는 그 사실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고성희가 아주 조용히 너무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저요? 지은호 친엄마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정순이는 세상이 기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고성희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한 장의 서류를 꺼내 흔들었어요. 서류에는 간이식과 공여자 적합 검사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정순이를 보며 말합니다. 은호가 도와주면 한 사람 살릴 수 있어요. 한우진이라는 아이. 정순이가 그 이름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우진. 지은호에 숨겨진 쌍둥이. 그 이야기를 정순이도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다만 설마였죠.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 정순이는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고성희는 정순이가 무너지는 모습을 즐기듯 아주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정순이 씨는 선택할 수 있어요. 조용히 넘어가면 은호도 안전하고
정순이 씨 가족도 안전해요. 근데 거부하면 세상은 원래 약한 쪽을 먼저 다치게 하거든요. 정순이는 그 순간 지은호를 지키려면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고성이는 인간이 아니라 판이었어요. 이 판은 울음으로도 설득으로도 안 끝납니다. 정순이는 고성이에게 정면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엄마면 난 뭐였는데요. 고성이는 눈을 깜빡이고도 태연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유용했어요. 그 말이 정순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서 이용당했다는 말.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지강호에게만 털어놨습니다. 지강호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누나가 누구의 딸인지, 엄마가 왜 울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고성이 쪽에서 지강호에게 돈이 들어옵니다. 선물처럼 보이는 돈이었는데요. 지강호는 그 돈을 쥐는 순간 자기 마음 한쪽이 더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누나 때문에 평생 비교당했던 마음도 같이 들끓었거든요. 지강호는 혼잣말을 합니다. 누나만 없었으면 나도 좀 살았을까. 그 말이 나온 순간 지강호는 스스로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강호는 돈을 들고 박성재를 찾아갑니다. 왜 박성재였냐면요. 지강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집안에서 고성이에게 맞서려면 감정이 아니라 판을 읽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박성재는 그런 판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강호가 가방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이거 고성이가 준 돈이에요. 누나 병원으로 끌고 오라고. 박성재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박성재가 당장 이지혁에게 전화합니다. 지혁아, 너 지금 결혼 준비할 때 아니야. 고성이가 은호를 잡으러 움직였어.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알아. 박성재가 소리칩니다. 안다는 목소리가 왜 그렇게 차분해? 이지혁이 아주 잠깐 숨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차분해야지. 흔들리면 내가 지키려는 사람부터 무너져. 그때 이지혁은 정보아의 집에 있었습니다. 정보아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행복의 웃음이 아니라 마지막 동아줄을 잡은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정보아가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면 다 해결되는 거지. 우리 집도, 오빠도. 이지혁은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지혁은 정보아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대신 아주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보아 씨, 결혼은 해결이 아니야. 결혼은 누가 누구를 지배할지 서류로 확정하는 거야. 정보아 얼굴이 굳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알았거든요. 이지혁이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정보아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정보아는 집안이 흔들리고 있었고 이지혁이라는 이름이 필요했어요. 정보아는 눈물을 보이며 말합니다. 지혁 씨, 나 진짜 지혁 씨 아니면 안 돼. 이지혁은 그 순간 잠깐 흔들립니다. 정보아를 불쌍하게 생각해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사람을 만들었던 판이 떠올라서요. 그 판을 만든 사람, 고성이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이수빈은 혼자 방에서 고성이가 자신을 협박하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고성이가 했던 말 하나가 머리를 찌릅니다. 너는 내가 누구 편인지 선택해야 돼. 이수빈은 그 말이 이상했어요.
왜 성재 편이나 가족 편 정도가 아니라 왜 누구 편이라는 말을 그렇게 크게 했을까요? 이수빈은 갑자기 깨달았어요. 고성이는 연애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편을 갈라놓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누구에게 붙일지, 누구를 누구에게서 떼어놓을지. 그게 고성이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수빈은 결국 박진석을 다시 찾아갑니다. 이번엔 떨지 않았어요. 이수빈은 회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말합니다. 회장님, 저 고성이가 왜 저를 싫어하는지 알 것 같아요. 박진석이 조용히 물어요. 왜? 이수빈이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저는 성재 오빠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지역 오빠 가족이기도 하잖아요. 고성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제가 어느 쪽으로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진석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정확했거든요. 박진석은 이미 고성이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오래된 이름 하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여자가 고성이와 똑같았어요. 박진석이 이수빈에게 말합니다. 이수빈 씨, 혹시 지은호랑 친해? 이수빈이 놀라서 대답합니다. 지은호 언니요? 네. 가족처럼 지내요. 박진석은 그 순간 확신해버립니다. 고성이의 목표는 이수빈이 아니라 이수빈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지은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한우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고성이의 완벽함은 천성이 아니라 훈련이었다는 걸요. 고성이는 이내 웃으며 말했지만 웃음이 조금 삐걱거렸어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말을? 박진석이 차갑게 끊습니다. 박진석이 그만해. 너 지은호 친엄마 맞지? 고성이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울음도 가족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차분하게 말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은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박진석이 숨을 내뱉습니다. 사정으로 사람 간을 빼가? 고성이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우진은 내 아들이에요. 박진석이 비웃듯 말합니다. 그럼 지은호는? 고성이가 조금도 미안한 표정 없이 말해요. 지은호도 내 딸이죠. 그래서 더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모성이 아니라 소유였고 박진석은 그 순간 드디어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라는 걸요. 여기서부터 판이 정말 뒤집히기 시작했는데요. 이지혁은 정보아와의 결혼 준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해요. 주변은 다 미쳤다고 했지만 이지혁은 알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움직일수록 큰 무대가 필요하다는 걸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 말이 새고 시선이 엉키고 비밀이 터질 수밖에 없는 자리. 결혼식이 딱 그 무대였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선택이 이해가 안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지혁은 늘 비혼주의였고 지은호의 고백도 거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결혼을 택했다는 건 사랑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다가 다시 다잡았다가를 반복합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미워하고 싶었는데요. 미워하려고 할수록 자꾸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 차갑게 선을 그으면서도 이상하게 위험한 곳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행동들. 지은호는 문득 생각합니다.
선배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다칠 걸 알아서 도망치게 만든 걸지도 몰라. 그런데 지은호는 또 무서웠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지혁은 혼자 너무 큰 걸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큰 판 한가운데에 지금 지은호 자신도 서 있었습니다. 친엄마가 악녀라는 사실, 숨겨진 쌍둥이, 오빠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오빠가 간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지은호는 눈을 감으면 숨이 막혔어요.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게 피라는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전날 고성이는 한우진이 있는 별장으로 향합니다. 한우진은 병색이 짙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진은 고성이를 보자마자 먼저 말합니다. 엄마, 지은호한테 손대지 마. 고성이가 웃습니다. 우진아, 세상은 내 말처럼 굴러가지 않아. 한우진이 이를 악물고 말해요. 그럼 나 수술 안 해. 나 죽을 거야. 고성이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너는 죽으면 안 돼.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 그 말에 한우진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을 사랑해서 살리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험처럼 붙잡고 있다는 걸요. 한우진은 그때 결심합니다. 자기가 사라져야 지은호가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우진은 그날 밤 별장을 빠져나옵니다. 누가 도와줬냐면 박영라였어요. 박영라는 고성이의 딸이고 늘 어머니를 믿으며 자랐는데요. 최근 들어 박영라는 어머니가 숨기는 방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방 안에서 한우진을 봤습니다. 박영라는 그때부터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왜 사람을 숨겨? 왜 숨긴 사람의 몸에서 뭔가를 빼내려고 해? 박영라는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거짓은 색감이 탁해진다고 믿는 사람이었고요. 박영라는 결국 한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잘못된 거 알아. 나도 무서워. 근데 그냥 모른 척은 못 하겠어. 한우진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고성이는 순간 흔들렸지만 바로 다음 움직임을 잡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직접 불러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성이가 예상 못한 변수가 있었는데요. 박진석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서랍에서 적합 검사 서류와 고성이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확보했고 박성재에게 말합니다. 성재야, 내일 결혼식장 그 자리에서 끝내자. 고성이 가면 거기서 벗겨. 박성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였고 배신감이었고 무엇보다 내가 속았다는 자존심의 상처였어요. 박성재는 그날 밤 이수빈을 찾아가 말합니다. 수빈아, 내일 위험할 수도 있어.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 알아. 근데 나도 갈 거야. 나 빠지면 결국 누군가는 또 혼자 맞을 거잖아. 박성재는 이수빈의 그 말이 너무 고마운데 동시에 너무 미안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안전으로 보내주지 못하고 전장에 데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정보아는 흰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심으로 딱딱해져 있었고 이지혁은 신랑처럼 서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하객석에 앉아 있었고 박진석은 회장답게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고성이는 완벽한 얼굴로 들어오는데요. 그 순간 이수빈은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